두 번째 아이템, 오늘부터 이 3일 동안 스페셜로 저희 프레스룸에 같이 하게 될 오지혜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녹취록 때문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대법관 준비했습니다. 사실 대장동 이슈에서 그분 논란은 지난해 국감 때 절정이었다가 좀 잠잠해졌죠. 하지만 최근 보도와 TV 언론 그 토론을 계기로 불이 붙었습니다. 결국 그분 의혹을 받아온 조 대법관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일 뿐만 아니라 허위 내용이기 때문에 일과성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전 국민이 보고 계시는 생중계를 통해서 대선 공개 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조재현 대법관이 좀 말이 느리긴 합니다만 좀 따박따박 본인이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얘기를 보면 지금 직접 기자회견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장동의 그분이 나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고민 끝에 나왔다, 말을 안 할 수 없더라라는 지금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지혜 기자, 대체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길래 조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이례적으로, 현직 대법관이 이례적으로 자처한 걸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조 대법관을 이렇게 둘러싼 의혹은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40억 상당의 빌라를 제공하려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또 딸의 거처를 마련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부터 사실상 여러 번 이렇게 해명을 해왔고 사실 무근임을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자회견을 전격 결정한 데는 지난 월요일 TV 토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 국민 10명 중 3명이 봤다는 대선 후보 법정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녹취록 속 그분에 대해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거 바탕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조 대법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해왔습니다. 토론회 당시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그분이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윤 후보님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페북에 써놓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그거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설계자와 그 승인권자가 그리고 수용권자가 바로 우리 이재명 후보셨습니다. 성남시장. 우리끼리 돈 주고 받은 이재명 알면 우리 큰일 난다. 절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시장이 전부 했으니까. 네, 지금 보니까 이 지난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가 한 그분은 이제 조재현 대법관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기자회견을 좀 자처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조 대법관이 우리가 보통 이 대법원의 대법관은 구성이 성향이 좀 저희가 분석할 때 나뉘잖아요. 네.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중도냐 이게 좀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보는데 이 조 대법관의 성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일단 사실 서초동에서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 자체가 너무 이례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평소 조 대법관은 중도 성향의 엘리트 법관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드럽지만 할 말을 하는 외유 내강형의 인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이 됐고 인사청문회 때부터 당시 거침없는 소신 발언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2주 앞두고 지금 정말 고민 끝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불명예와 사법부의 위상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정말 신중한 행보로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중도 성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뭐 이 지명을 받아서 임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보니까 뭐 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확인이 돼야죠. 이게 대법관이 만약에 40억 빌라를 받고 했다.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법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나라의 틀을 바꾸는 일이에요. 민주주의의 보루예요. 미국에 지난해 돌아가셨던 루즈 베이더 긴즈버그 네. 여성 대법관 한 명이 여권 신장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했거든요. 그만큼 대법원장 한 명이 중요한데 만약에 40억 빌라를 받고 그 이재명 후보 과거에 선거법 위반 재판 때 네. 무죄적으로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조재현 대법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명예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죠.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토론회 할 때 이재명 후보가 좀 말이 앞서가긴 했죠. 그동안에 대장동 몸통이 누구냐. 야당에서는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후보라고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그분이 확인됐다 대법관으로 하니까 다들 조재현 대법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자회견을 했겠어요. 조재현 대법관이 뭐 성균관대도 나오고 하니까 김만배랑 좀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심이 더 커지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진위 여부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책임이 큰 거는 검찰이죠. 검찰이 부실 수사에서 안 알려져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정치권의 책임이죠. 정치권이 특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큰 책임이지만 하루빨리 지금이라도 진실을 좀 밝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가 추락하면요. 나라가 흔들립니다. 네. 네. 사실 이 조재현 대법관의 이번 기자회견으로 약간 민주당, 그래서 이재명 후보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사실 이 조 대법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하기 전에까지는 민주당이 이 대장동 이슈를 이 공격 이슈로 이 국민의힘을 굉장히 좀 몰아세우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선이 딱 2주 남았는데 네. 여론조사를 보면 여느 후보가 대세론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박빙이죠. 뭐 야구의 비유를 하면 뭐 구회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여야 모두 파급력 있는 새로운 이 한방의 이슈를 찾기보다는 기존의 이슈에 새롭게 네이밍을 해서 이제 주의를 환기시켜서 집중 공략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뭐 녹취록을 근거로 나 이재명은 10년을 찔렀는데 씨알도 안 먹힌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 네. 하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우리하고 욕하고 싸우는 사이다. 이런 말이 녹취록에 있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그만큼 각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게 윤석열 게이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거짓말이라며 명백한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맞선 상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요. 네.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범죄 집단에게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제일 큰 공헌을 했죠. 네. 아버지 집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 범죄 집단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10년 찔렀는데 씨알이 안 먹힌다. 윤석열은 내 카드 안 하면 죽는다. 영장 나오면 바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네. 누가 의심받아야 됩니까? 3억 5천만 원을 들고 들어가서 8,500억을 뜯어내는 이 대장동의 부정부패의 몸통,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추진하고 승인한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이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이재명 게이트란 얘기가 이 녹취록에서 처음 나오니까 이재명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다. 여기에 더해서 이건 윤석열의 커피 게이트다. 뭐 게이트를 계속 붙이면서 굉장히 몰아세웠었는데 민주당 이번 이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 때문에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그런데 아직 여야 반응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체크해봤는데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아마 여야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렇게 초유의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열다 보니 어떻게 유불리를 갖고 갈지 아마 전략을 짜면서 입장을 지금 내놓으려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나온 입장이 없습니다. 좀 고심 중인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인 건데
근데 뭐 제가 민주당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이 대장동 이슈를 또 민주당을 공격하는 이슈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씨의 유족이랑 같이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또 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관련 기자회견 국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유가족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를 받던 중 김 처장이 숨졌는데 당시 이재명 후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납득이 안 간다면서 김 처장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조문도 가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유가족들 오늘 그런 행보가 정말 고통스러웠고 억울했다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 셔츠 입고 있는 분이 고 김문기 팀장이고 바로 마주 앞에 이재명 후보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에게 동영상을 찍어서 송부를 했는데 요거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인 이재명 후보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이냐 호도하면서 선거 유세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네, 지금 보면 이 유족이랑 같이 권성동 의원이 나와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권 의원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는데 고 김문기 씨는 뭐 같이 골프도 치고 뭐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라고 보인다라는 지금 이런 주장인 건데 윤영걸 대표님. 예. 사실 뭐 저 주장도 주장이긴 합니다만 전 여기서 사실 눈에 띄는 게 권성동 의원입니다. 이 네. 그동안 사실 윤핵관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직접 본인이 약간 뭐 PPT라고 하죠. 막 파워포인트 이 설명을 하면서까지 지금 기자회견을 진행했어요. 지금 이거 보면 이 대장동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그렇죠. 뭐 권성동 의원이 법조인 출신이고 얼마 전에 그 취업 청탁 무죄 받았잖아요. 윤핵관 논란에 있어서 잠잠했다가 다시 나온 거는 대장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번 선거가 서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판단할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진정성. 또 하나는 비전인데 이 진정성을 가르는 변수가 대장동이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뭐 해명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돌아가신 김문기 씨 모른다. 이거는 조금 이재명 후보의 약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